안녕하세요. 블루라인 최영환입니다. 오늘은 춘천에서 트레버스 차량이 입고됐어요. 저희 우암 블루라인에서 24번째 작업하는 차량인데요. 그나저나 오늘 날씨가 굉장히 좋아요. 이제 겨울 다 가고 완전히 봄이 온 것 같아요. 네, 지금 작업하는 내용은 트레버스 충전구 작업하는 건데요. 지금 바퀴 탈거하고 주유구 작업 진행할 겁니다. 트레버스도 그렇고요. 체보리 계열 차들이 대부분 그런데 여기 보시면 주유구가 현대나 기아차는 주유구 주변이 철판으로 되어 있는데 고무로 마감이 되어 있어요. 고무 위에다가 충전구 설치할 수는 없을 거고요. 그래서 현대기아차에 비해서는 충전구 작업이 조금 난이도가 있는 그런 차량이에요.
그 너무 많이 풀면 안 된다고 내가 적당히 풀어놨는데. 깜짝 놀랐네. 여기 우암에 하셨다고요?
안녕하세요. 우왕 블루나인 최영환입니다. 오늘 준비한 동영상은 트래버스인데요. 저희 우왕 블루나인에서 24번째로 개조한 차량이에요. 강원도 춘천에서 지난주에 입고해 주신 차량인데요. LPG 개조 작업해서 구조 변경 검사까지 마쳤고요. 오늘 출고 예정인 차량입니다. 트래버스는 코로나 이후에 그 캠핑족들이 많이 늘었는데, 트래버스는 캠핑족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차량이 아닌가 싶어요. 저희가 이 차를 포함해서 24대를 LPG 개조를 했어요. 지금까지 저희가 개조해드린 차량들이 그동안 큰 문제 없이, 큰 불편함 없이 잘 타고 계시는 것 같아서 다행이다는 생각, 감사하다는 생각도 들고요. 지금 쭉 모니터링을 해보면은 그 10만 킬로를 넘은 차량이 있고요. 네, 오늘 제가 좀 자료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요. 이 자료는 제 기억에 7번째 개조한 차량으로 기억을 해요. 청주에서 운행 중인 트래버스인데요. 그분이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가스 필터 교환하러 오셨어요. 가스 필터는 통상 4만 킬로에 교환을 하시는데 한번 교환하셨고 두 번째 가스 필터 교환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이 자료를 하나 주시고 가셨어요. 8만 킬로 타는 동안 LPG 연비를 쭉 측정을 해가지고 그거를 자료를 좀 잘 정리를 하셔가지고 저희한테 주고 가셨어요. 무척 감사한 자료기도 하고요, 중요한 자료이기도 하고, 저희가 아무리 연비가 좋다, 출력이 좋다, 문제가 없다, 이렇게 백날 떠들어 봐야 실제로 차량을 운행하시는 소비자들의 개조 후기, 그것보다 더 정확하고 더 소중한 자료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자료를 보시면 잠깐 이게 좀 잘 보이시나요? 네. 요런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오셨는데요. 네. 그러니까 휘발유로 주행했을 때, 가스로 주행했을 때, 이걸 매일매일 기록을 하셨어요. 8만 킬로까지 계속 기록을 하신 건 아니고, 그분이 내가 좀 연비 테스트를 정확히 해가지고 주셔야겠다는 생각을 하셨나봐요. 그래서 이렇게 쭉 꽤 많은 양이에요. 꽤 많은 양의 자료를 아주 정성스럽게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트래버스 LPG 개조 차량의 연비는 청주 7호 트래버스 차주분께서 정리해 주신 자료를 좀 읽어드리는 걸로 가늠할게요. 그러니까 21년 4월 19일 날 12,750km 시점에서 LPG 개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지난주 가스 필터 교환하러 오실 때 95,000km 정도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쭉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평균 연비를 내셨는데, 평균 연비가 9.09. 네. 9.09가 평균 연비예요. 이렇게 보시면, 쭉 자료를 보시면, 어떤 날은 좀 연비가 잘 안 나오는 날도 있고, 또 평균 연비보다 훨씬 많이 나온 날도 있고, 요거 보시면, 휘발유로 동일 거리 이동했을 때 10.1km 연비가 나왔다고 그래요. 이 표에 따르면 동일 이동 거리를 가스로 주행했을 때 이날은 8.7km, 네, 좀 덜 나왔네요. 그 다음에 요거는 휘발유 10.1km,
LPG 9.3kg, 여기는 휘발유 10.1kg, LPG 9.5kg. 이렇게 쭉 정리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휘발유 10.1kg, LPG 9.09kg. 그러니까 저희가 그 손님들한테 LPG 연비가 어느 정도 나오냐라고 질문을 주셨을 때 가솔린 연비에 90% 정도 나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 8만 킬로 타는 동안 소비자가 매일은 아니지만 주행거리를 일일이 기록을 하셔가지고 저희한테 자료를 주셨어요. 이 자료는 그 스캔을 해가지고요, 동영상 편집해서 동영상 하단부에 같이 좀 첨부를 해드리려고 계획은 하고 있어요. 스캔은 떼놓았고요. 네. 네, 그래서 LPG 개조하는 목적은 한 가지밖에 없죠. 유류비를 좀 아끼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휘발유 대비 90% 이상 LPG 연비가 나온다. 그러면 유류비 차액이 있기 때문에 유종의 단가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요. 돈으로 계산했을 때 가솔린으로 주행할 때보다는 약 40%의 유류비 전략이 된다. 이게 증명이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대부분은 아니지만 1대1 100%가 나오는 차량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운행 패턴이나 운전 습관이나 운행 노선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LPG를 개조를 했을 때 미니멈 90% 이상은 나옵니다. 출력은 어떻게 되느냐? 출력은 통상적으로 가솔린 출력의 95% 정도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운전자가 출력이 딸려서 차를 못 타겠네, 출력이 좀 딸리네, 이렇게 느끼시기는 좀 힘드실 거예요. 아주 예민하신 분은 정확히 캐치를 하시겠지만, 배기량이 지금 LPG 개조하는 차량들은 어쨌거나 메이커에서 LPG 전용차가 나오지 않는 차량을 주로 개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들이 대부분 배기량이 3.3 이상이에요. 3.0까지는 LPG 전용차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3.3 이상 되는 차량을 LPG 개조를 하기 때문에 출력이 딸린다는 거를 운전자가 체감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가솔린 대비 출력이 95%다. 그럼 5%의 편차가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2000cc의 5%하고 3.6, 트래버스 같은 경우 3600cc거든요. 3600cc의 5%는 같은 5%지만 운전자가 체감하기에 굉장히 미미한 수치라는 거죠. 그래서 추월 가속을 할 때나 긴 언덕을 만났을 때 외에는 가솔린하고 거의 유사한 출력을 냅니다. 어쨌든 출력도 가솔린 대비 유사하게 나오고, LPG 개조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유류비 전략인데, 내가 LPG 개조를 했을 때 정말 가솔린 연비에 90% 이상 나오느냐, 90% 이상 나온다면 LPG 개조를 주저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죠. 유류비 40% 전략이라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큰 숫자거든요. 네, 굉장히 큰 숫자이기 때문에 과거에 이렇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연비 절감에 관련된 수많은 부품들이 나왔었잖아요. 그런 부품들 10%, 15% 사실은 그렇게 나오지도 않지만요. 이런 연비 개선 효과가 있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제품들이 나왔었는데, 그런 제품에 비해서 물론 이제 초기 투자 비용은 좀 들어가겠지만 유류비 40% 전략이라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큰 숫자거든요. 주행거리가 많지 않으신 분들은
개조비 환수 시점이 길어지기 때문에 뭐 시큰둥 하실 수도 있는데, 연간 2만 킬로 이상 주행하시는 분들,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그 2차 차량 입고를 하셨을 때 마침 저 도표가 사무실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자료를 쭉 보시더니 이분도 한 달에 평균 3,000km 정도는 차량 운행을 하시는 분이라고 그래요. 자꾸 말씀드리는데 LPG 개조의 주요 목적은 유류비 절감이고요. LPG 개조를 했을 때 가솔린 연비의 90% 이상 나온다면, 네, 그게 정확한 그 데이터면, 네, 믿을 수 있는 데이터라면, 연간 주행거리가 2만 킬로 이상 되시는 분들은 주저없이 LPG 개조를 해도 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이상 트래버스 연비하고 출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LPG 개조가 어떻게 돼 있는지 좀 더 자세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쉐보레 트래버스 3.6 LPG 개조 차량입니다. 네, LPG 개조가 마무리된 엔진룸이고요. 저희가 장착해드리는 LPG 관련 부품은 이 엔진 커브 안에 LPG 전용 가스 인젝터가 설치되어 있고요. 이쪽에 배터리 옆에 보면 레귤레터가 있습니다. 저희 시스템은 LPG 탱크 안에 LPG 펌프가 없어요. 연료 증기압으로, 연료의 압력으로 여기 레귤레터까지 가스가 송출이 되면 이 레귤레터에 냉각수 순환시켜서 기체가스로 바꾼 기체가스를 엔진에 공급하는 그런 개조 시스템입니다. 제가 차량 출고할 때 손님들한테 말씀드리는 내용인데요. 저희 블루나인 사용 설명서에도 그 내용이 적시가 되어 있는데, 가솔린이 LPG보다는 다소 좀 열이 더 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이나 엔진을 교환하실 때 이 보조 탱크에 냉각수가 규정량에 있는지 그거를 좀 체크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엔진 오일 교환 주기 좀 꼬박꼬박 지켜주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냉각수 관리 좀 신경 써주시고 엔진오일 교환 주기 꼬박꼬박 잘 지켜주시면 가스를 개조한 차량들이 아무 문제 없이, 가스를 개조를 했지만 엔진에 어떤 특별한 문제 없이 오랫동안 잘 타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엔진룸은 이렇게 간략하게 좀 살펴봤고요. 네, 트래버스 충전구는 이런 형태로 작업이 됩니다. 네, 여기 지금 주유구 주변 옆에 기구물이 고무로 되어 있어서 충전구 작업이 조금 쉽지는 않은 차종인데요. 오랫동안 충전해도 문제 없게끔 튼튼하게 작업을 해드렸고요. 네, 저희가 트래버스 LPG 개조를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RV 차량인데도 탱크를 실내에 장착을 해요. 실내에 탱크를 장착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겨울철 되면은 도로에 염화칼슘 많이 뿌리게 되잖아요. 탱크가 차실 밖에 있을 때, 물론 이제 차실 밖에 설치하는 차량들은 여러 가지 2중 3중으로 보호 조치를 하지만 그래도 실내에 있는 것보다는 대기에 노출이 되고 수분이나 먼지, 특히 겨울철에 염화칼슘 뭐 이런 것들에 탱크가 노출이 되다 보면 부식이 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데 트래버스는
트렁크 적재함 공간에 스페어 타이어를 탈거하고 거기에 62리터가 딱 장착이 돼요. 62리터 설치가 되면 잠깐만요. 네, 적재함 공간에 실내에요. 차 실내에 62리터 도너 탱크를 설치해 드립니다. 그리고 그 도너 탱크를 실내에 장착을 해서 기존에 쓰던 적재 공간, 기존에 쓰시던 트렁크 적재 공간 있잖아요. 그 공간은 모두 그대로 다 활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LPG 탱크를 장착했는데도. 더욱이 작업을 마무리하고 나면 트렁크 적재함 그 덮개가 순정 상태 그 높이 그대로 유지가 돼요. 네. 전혀 차이 없이 트렁크 적재함 공간이 완벽하게 순정 상태하고 일치를 한다. 네. 그러면 이제 그 돌출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뭐 육안상으로도 굉장히 보기 좋지만 차박을 할 때 뭐 이렇게 매스컴에서 나오는 자료들 보면 여기 앉아가지고 이렇게 뭐 야외에서 즐기는 그런 장면들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LPG 개조를 해서 저렴한 비용으로 캠핑이나 차박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아주 굉장히 메리트 있는 차종입니다. 트렁크 작업 마무리된 화면인데요. 네. 전혀 단차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쪽 아래 지금 네 탱크가 실내에 장착되기 때문에 탱크가 외부에 노출되는 일도 전혀 없고요. 제가 여러 가지 차종을 개발을 했는데 제가 개발해 놓은 차종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모델이 쉐보레 트래버스입니다. 저희가 지금 24대를 개조를 했는데 다들 아무 문제 없이 잘 타고 계셔서 개발한 보람도 있고요. 네, 그런 차종입니다. 이렇게 네, 트렁크 이렇게 마감이 됐고요. 충전구는 이렇게 마감이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LPG 스위치를 좀 보여드릴 건데요. 저희 블루나인 LPG 스위치는 디지털 스위치도 있는데 매립형 스위치도 있어요. 트래버스는 이 자리에다가 매립형으로 설치를 해드리고 있어요. 시동을 걸면 사람이 이런 얘기 있어요. 워링버스트 동업자인데 시동을 걸면 위에 녹색불이 깜빡깜빡 하거든요. 항상 가솔린 시동입니다. 항상 가솔린 시동이기 때문에 LPG는 없어도 가솔린은 항상 있으셔야 되고요. 그렇다고 가솔린을 많이 넣으실 필요는 없어요. 3만원 정도 넣으시면 적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이는 두 개는 탱크 안에 있는 가스 충전량을 보여주는 거고요. 가스가 소진이 되면 맨 왼쪽에 빨간불이 들어와서 15% 정도 남아있을 때 빨간불이 들어와요. 그러면 그때 충전을 하시면 될 거고요. 엔진 온도 65도 정도 되고 일정 RPM 이상 되면 가스로 자동으로 전환이 되고요. 가스로 운행 중에 가스가 없거나 또 가스로 운행 중에 가스가 떨어지면 자동으로 또 휘발유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가솔린은 항상 있어야 돼요. 이 차는 2021년식인데요 29,468km 주행한 차량이에요. 오토 모드로 가솔린으로 시동이 걸린 다음에 일정 조건이 되면 자동으로 가스로 넘어가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지금 계속 그 깜빡깜빡거리고 있는 거는 아직 가스로 전환될 조건이 충분하지 않다는 의미고요. 시동을 걸어서 이게 넉넉히 있을 필요는 없어요. 잠깐 그 엔진 웜업 하신 다음에 출발하시면 됩니다. 주행 중에 가스 전환 조건이 되면 자동으로 전환이 됩니다. 네, 저희 시스템은 LPG 연료 공급 부품을 여러 가지를 엔진에 설치하기 때문에 그런 그 설치 부품들이 일반 정비에 문제가 되지 않게끔, 그 다음에 개조가 완료된 다음에 본네트를 열었을 때 운전자가 이질감을 느끼지 않게끔 그렇게 신경을 많이 써서 작업을 하는 그런 개조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LPG 개조 전이나 LPG 개조 후나 엔진룸이 크게 달라 보이지 않게끔 그렇게 많은 신경을 써서 작업을 하는 그런 개조 방식입니다.